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2021년 하반기 첨가보류 중도메인 교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정기 유통인 교육을 유튜브 및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 점에 대해서 중도메인 분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배포한 교재와 함께 중도메인의 허가 및 법령, 개정 지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담당 부서인 농산팀에서 간단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각 파트별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도매업 허가에 있어 농안법 제25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또는 피성년 후견인, 농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인 중도매인은 모든 등기 임원이 위 4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거래 실적 및 보증금 등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중도매업의 허가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중도매업 갱신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갱신 허가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매 5년마다 돌아오며 갱신 허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일 2월부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 허가기간 중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 벌금 등에 의한 감점 누계가 75전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 불충족 시 허가갱신이 불가하오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별 감점표는 영상의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 전환 및 임원 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인 중도매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신설 중도매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중도매인이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한 중도매인 중 1인 이상은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외의자는 사내 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본점 소재지는 허가받은 시장의 소재지로 하며 법인 허가가 승인되면 개인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음은 법인 전환 제한 사유입니다. 개인인 중도매인의 관리비 및 과징금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금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벌점 누계가 75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실적이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인 전환이 제한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중에 있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법인 전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의 등기 임원이 타 중도매 법인의 임원이거나 청과 집한 겸업 시 법인 전환이 제한되오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겸직 상태를 해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매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중도매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지 석 달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매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사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단계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내에 지연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누적될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이 주어지며 이에 관련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거래 참가자의 운영 및 철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찰 및 정가 수의 매매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보조경매 참가자에서 보조거래 참가자로 명칭을 변경 및 병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거래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이전과 같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부분 2가지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중도매인 대표자의 가족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법인인 중도메인의 임원 중 감사는 임원이긴 하지만 보조거래 참가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거래 참가자 운영신청서, 인감증명서, 각서, 신규 등록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고 신청하려는 보조거래 참가자가 개인인 중도메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중도메인의 직원일 경우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중 일부를, 중도메 법인의 임원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일부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법인 전환 시 보조거래 참가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기존의 참가증은 철회됩니다. 다음은 보조거래 참가자 철회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지침 12조 2항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보조거래 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거나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7개 호 중에서 2가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호는 전차인 또는 허가권 대여자가 해당되며 7호는 앞서 말씀드린 법인 전환 후에 전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제12조 제3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점포전대 및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등에 관여하여 보조거래 참가자가 등록 철회된 경우 법인인 중도메인의 공동대표 자격 보조거래 참가자 신규 등록이 적발일로부터 2년간 제한됩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거래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제12조 제4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4개 내용 중에서 한 건이 적발될 때마다 한 명씩 보조거래 참가자 최대 등록 가능 인원을 감원할 수 있습니다. 2호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조 2항의 4부터 6호는 소속 보조거래 참가자가 법령 등 위반, 점포전대 및 허가권 대여, 거래질서 위반 등으로 등록 철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도메인의 휴업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메인께서는 허가기간 내 총 6개월간의 휴업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진단서 및 휴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휴업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업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보조거래 참가자 등록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 민원 양식방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도메인 종합평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2021년 종합평가는 시행되었으므로 2021년 평가 기준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메인 연간 종합평가는 해당 연도의 각종 평가 지표를 통하여 중도메인에게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입니다. 특히 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으실 경우 점포 배정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며 직전 5년간 2회 이상의 A 등급을 받으시는 경우 행정처분 2분의 1 감경 등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기간 중 점포 전대 및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으시는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이 부여되오니 이 점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 보실 2021년도 중도메인 종합평가 기준입니다. 2022년도에도 유사하게 책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래실적 65점은 거래금액, 거래금액 증가율, 정가수의 거래금액 등을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재무건전성 24점은 대금정산, 즉 일평균 미수금, 마감 이행 횟수, 정상 납부 횟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고객 만족도와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신뢰성의 경우에는 법인 전환, 표창, 이메일 고지서 신청,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가맹 등의 경우에 가점이 부여되며 행정처분, 주차택 부정사용, 해당 연도 중 존속 중인 압류나 관리비 체납이 있을 경우 감점이 발생합니다.
고객 만족도의 경우 지금 들으시는 교육의 이수 여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사이버 거래 참여, 친절 사례 게시판 등재 등의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점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표들은 2021년 평가 지표였으며 2022년도 종합평가 지표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시 점포 배정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반 중도메인과 특수 중도메인의 평가 점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통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포 배정 평가는 평가 점수에 의한 군 선정과 군 선정 후 군내 추첨에 의한 방식이 혼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배정일 기준으로 직전 2개년도의 평가가 산술평균되어 적용됩니다. 2개년도 평균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크게 3개 군으로 분류되며 군 배정 내에서 도매 법인별, 품목별, 동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가군은 일반 90점 이상, 특수 95점 이상, 나군은 일반 80점 이상, 특수 85점 이상, 이하는 다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과 특수 중도메인의 점포 배정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화면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유의하실 사항은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 점포 전대 등 시설물 재임대 행위,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메인은 배정군 선정에서 제외하고 최고 후순위, 즉 군 외의 추첨 배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들을 위반하실 경우 마지막 다군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내용을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반 중도메인의 점포 배정 평가 배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준수 60점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점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별 감점표는 허가증 뒷면 또는 해당 영상의 첫 번째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점표에 없는 행정처분의 경우 감점표에 비례해서 감점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무 건전성의 경우 시설 사용료, 즉 관리비 체납건당 마이너스 2점씩 감점이 발생하며 시설 사용 보증금에 대한 압류 존속건당 마이너스 2점씩 감점이 발생합니다. 협업 10점의 경우 지금 들으시는 중도메인 교육 불참 시 건당 2점씩 감점이 발생하며 종업원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1점의 감점이 발생합니다. 민원의 경우 상품 리콜 요청에 대한 공사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수용 건당 마이너스 1점씩의 감점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연도 중도메인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신 경우 1점의 가점이 발생하며 해당 연도 말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 1점의 가점이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특수품목 중도메인 배정평가 배점 지표입니다. 특수품목 중도메인 배정평가 지표에는 시설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 대한 배점이 높은 편입니다. 각 지표별 평가되는 내용은 일반 중도메인과 동일하나 배점이 높아진 관계로 교육 불참 시에는 5점 감점, 민원 발생 시에도 5점이 감점되게 됩니다. 가점 부여 내용은 앞선 일반 중도메인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농암법령 및 규정 등의 각 위반 사례에 대하여 담당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거래금액 미달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최저거래금액 미달 행정처분은 크게 월간 무실적 행정처분과 분기별 실적 미달 행정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월간 무실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메인의 월 최저거래금액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인인 중도메인은 월 8천만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하셔야 하며 개인인 중도메인은 일반 부류는 4천만 원, 특수품목은 2천만 원을 달성하셔야 합니다. 월간 무실적 처분은 해당 월의 실적이 아예 없으신 경우에 부과되며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3차가 허가 취소 처분이니만큼 3개월 연속으로 무실적이신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무실적 행정처분 예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전후하여 실적이 없으신 경우 다음 차수의 처분이 진행됩니다. 분기별 최저거래 금액 미달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인 중도매입은 각 분기별 2억 4천만 원, 개인인 일반 중도매입은 분기별 1억 2천만 원, 개인인 특수품목 중도매입은 분기별 6천만 원의 최저거래 금액을 달성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최저거래 금액 미달 행정처분은 해당 분기를 포함하여 4분기 내에 재차 실적이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차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업무정지 10일, 4차는 업무정지 1개월, 5차 이상은 가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5차 이상의 분기 실적 미달 시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안법 위반 사례 중 점포 전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점포 전대라 합니다. 점포 전대 적발 시 전대인은 업무정지 3개월에 전차인은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점포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실질적으로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 점포 전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중도매 법인의 실제 주주들이 법인 표준 계산서와 법인 명의의 계좌 등만을 이용하여 상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운영할 경우 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가권 대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 허가증,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허가권 대여라고 합니다. 허가권 대여 적발 시 중도매인은 업무정지 3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행정형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권을 대여받은 자는 과태료 25만 원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행정형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권 대여의 경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발생의 경우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A는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액이 180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시설 사용 제한 15일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도매인 B는 전기시설 사용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었고 1차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재 발생은 시장 내에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특히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매 법인 임원 변경 지연 신고 및 미신고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매 법인의 주주 및 임원 변경 시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제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등기부 등본과 별개로 임원 변경건이 있을 경우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취임뿐만 아니라 사임의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기간 내에 동일 사유로 위반 사례 발생 시 행정처분 차수가 누적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 적발 사례 중 하나인 제자리 이탈 영업입니다. 중도매인이 점포구역 외에 경매장, 반입복도 등에서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자리 이탈 영업이라고 합니다. 농산팀에서는 2차례 계도 조치 후 경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 담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담합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주동자는 업무정지 3개월, 가담자는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특품을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담합을 통해 상품을 특품 가격의 절반에 낙찰받아 정상적인 경매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판매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으며 출하자와 직접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상장외의 품목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탁판매 원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표로 보시는 6가지 행정처분 항목은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처분입니다. 5분기 연속 분기 최저거래 금액 미달 시, 수탁 판매 원칙 위반 시, 출하대금 정산 지연 시, 상장 예외 허가 없이 거래 시, 수수료 초과 징수 시, 거래 질서 위반 중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시에는 과징금 대체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됩니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하여 재차 독촉고지를 받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정지로 처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적 미달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처분 감경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안법령 위반 사례 중 기타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도매인 분들께서는 수탁 거부 금지 원칙, 매매 농수산물 인수, 원산지 표지 기준, 공사 시설물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 사용의 경우 점포 내 애완동물 사육, 허가받지 않은 월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2년 시설사용계약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설사용계약서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제7조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운행관리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서는 제3자 제공 범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매장 중도매인들은 2023년 10월 이전 예정이므로 올해는 2022년 1월에서 12월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점포 배정 기준 동의서를 일반 중도매인과 특수품목 중도매인에게 진구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중 제35조는 위반자 처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중도매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3장의 스크립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점포 폐쇄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 점포 폐쇄 기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점포의 경우 전체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3일, 완료하지 않았다면 4일간 점포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인근 점포인 경우 접종 완료 점포는 1일, 미완료 점포는 2일 동안 점포를 폐쇄합니다. 확진 및 인근 점포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에서 배포한 점포 폐쇄 해설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통로 점포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폐쇄하지 않습니다. 이 점포 폐쇄 기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완료 점포는 전체 종사자가 백신을 최종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종사자만 접종했거나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미완료 점포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점포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 점포 표차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표찰 수령을 원하는 중도매인께서는 접종 완료 증빙을 소속 조합 및 공사 농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점포 폐쇄 기준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점포 폐쇄 시 공사에서는 점포 간 분리 여부, 통로 방향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의 점포를 폐쇄 조치합니다. 화면의 예시에서 확진 점포 포함 최대 6개의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해당 확진 점포 1군데, 확진 점포의 양옆, 확진 점포 대각선까지 포함한 맞은편의 3곳까지 총 5군데의 인근 점포가 함께 폐쇄되게 됩니다. 해당 폐쇄 기준 및 예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와 시의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농산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근무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원이나 가족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으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갈 곳이 없어 근무지에서 휴식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운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초과 근무를 원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52시간이 초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퇴직금의 계산 방법 등은 교육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가락시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중도메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 교육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청과부류 중도메인 교육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